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1.41%, 코스닥은 마이너스 1.0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등 후에 이 횡보 흐름에서 수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돌파한 다음에 121선 부근에서 일단 맞고 좀 생각보다는 조금 큰 조정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변동폭에 비하면 좀 큰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증시에 뭐 이제 리스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요 정도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저항대를 돌파 후에 이 저항대를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조정은 그냥 당연한 모습이다. 다만 여기서 혹시라도 하나가 더 떨어진다면 뭐 이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을 힘들게 좀 이제 넘겨놨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구간에서의 뭐 저항 부분들, 상승 피로감을 보이는 모습들은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안에서 흔들면서 얘가 뭐 갈 때 가더라도 쉽게 이렇게 상승하지 못할 거고요.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뭐 갈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코스닥은 종가상 700포인트를 이탈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전고점이었던 690포인트 정도를 만약에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21선 늘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현금 좀 100% 확보 후에 좀 그 추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700포인트를 크게 뭐 이제 살짝 깨는 거 말고 아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과도한 뭐 불안감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매도 종목이 없었고요. 지금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그 보유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상당히 그 희노애락을 많이 겪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뭐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지고 뭐 수익권으로 내가 홀딩을 뭐 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기쁘고 그렇고 매수하고 좀 뭐 이렇게 떨어져서 뭐 물려 있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이건 이제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희노애락은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어찌됐건 이 매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 과정 안에서의 느껴지는 뭐 기쁨, 슬픔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익권으로 막 홀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악재가 나와서 홀라당 까먹고 오히려 손절을 하기도 하고요. 뭐 큰 손실로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서 너무 걱정도 되고 기분도 안 좋았는데 다음날 막 갭이 막 몇십 프로 떠가지고 수익을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주식을 오래 하면서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좀 않는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매도를 하고 나서야 그게 오롯이 내가 매매한 결과이고 잘한 매매인지 못한 매매인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어떤 그 기분의 어떤 업다운이 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날 시장 뭐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요, 목요일날 상당히 강했던 AI 관련주인 로보로보랑 5G 쪽에서는 전파기지국이 원래는 처음에 대한광통신이 달리다가 전파기지국이 역전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터치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상한가 마감은 좀 못 해줬었고요.
27.89%, 27.25%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확실히 닫아주는 종목이 일단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죠. 근데 오히려 상한가를 못 갈 거면 뭐 한 23%대, 예를 들면 한 20%대의 양봉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양봉도요. 근데 어설프게 뭐 27%, 8%, 뭐 9% 사이에서, 그러니까 상한가를 근처에 두고 못 가는 양봉들은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이 이런 것들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뭐 12%대, 막 25%대 양봉 뽑아내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들? 뭐 물론 이날은 6%로 마감을 했었지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오히려 한 20%대 양봉 마감하면서 그 다음 날도 또 양봉 뽑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실패를 해버리면 그 다음 날도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경우가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이나 패턴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갈 거면 아예 들어가고, 터치했다 실패하면 다음날 조금 힘이 많이 없는 경향성이 있다 라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렇게 봐서 오늘도 로보로보가 훨씬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뭐 이제 로보로보를 저도 개인 매매를 좀 했는데, 오늘 이제 리딩반 복귀가 없으니까 오랜만에 저도 뭐 매매한 거 일지를 잠깐만 같이 볼까요? 얘를 일단은 뭐 계좌를 저도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쓰는데, 상따했던 거를 시초가에 좀 다 던져버렸습니다. 시초가 일단 던졌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돌파 매매로 들어갔죠. 얘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요. 가볍고 뭔가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예를 들면 최근에 시세가 좀 있었던 뭐 남선알미늄이나 남선알미늄이나,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면 10% 올랐고 이날도 17%대 시세를 뽑고 했는데, 이런 이제 사실은 무거운 종목들은 올라갈 때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분봉 모양만 봐도 요렇게 좀 올라가죠. 물론 이때는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과정 보면 조금 지루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우리 리딩 회원님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조금 종목이 무거운 대신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훅 올랐다가 이렇게 훅 꺼지고 또 이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가볍고 끼 좋은 종목들은 슈팅이 나올 때는 빠르고 강하게 나오지만 또 대응할 틈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 매매를 하고 뭐 1, 2초만 해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리딩에서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DPC도 올라갈 땐 잘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정말 호가도 많이 쌓여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죠. 로보로보는 되게 가볍고요. 좋아요. 근데 이런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이런 종목들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무거운 종목들로 하면 돌파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요날 오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그냥 짧게 한 두 번,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또 돌파를 해서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전파기지국도 제가 매매를 조금 했던 걸로 아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로보로보처럼 뽑아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눌림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보고 있다가 얘가 눌림 후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다가
이 슈팅이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고, 여기 전고점에서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보로보랑 다르게 보는 거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눌림에 사서 오전에 고점에 팔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성격의 매매를 한 거죠. 그렇게 본 게, 로보로보는 좀 시세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전파기지국은 시세를 가볍게 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매매가 이루어졌고, 다만 로보로보는 이제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저항대가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돼서 이 위에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기지국은 일단은 얘가 이날 상한가를 안착을 했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이거는 사실상 비중 베팅도 좀 가능한 자리죠. 왜냐면은 상한가를 완전히 닫아놓고 다음날 개파락의 거래량까지 줄었다 그러면은 어떤 주포의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중 비팅도 가능한 자리인데, 오히려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근데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면 상한가에서 워낙 이제 최근에 뭐 개인들이 뭐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한가를 정말 쉽게 잘 안 닫아주고요. 상한가 닫아놓고 동시효과에 갑자기 풀었다가 시간에서 뭐 말아버리고, 그 다음날 갭 안 떠버리고, 밀었다가 올려치고, 조금 핸들링이 쉽지 않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딱 깔끔히 닫아놓고 다음날 뭐 갭도 딱 뜨고요. 로보로보도 깔끔히 닫는 척 했다가 장막판에 한번 밀었죠. 뭐 요런 것처럼 좀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반대로 상한가 놓고 있다가 장막판에 물량 싹 정리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진짜 이런 식으로 쭉 빠져버리는 경향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전파기지국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이런 식으로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상한가를 못 닫았기 때문에 뭐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욕심낼 만한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저도 전파기지국은 자리를 주면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아마 횡보가 일어날 거예요. 분봉으로 다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에서 하방 지지를 다지면서 횡보가 일어날지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CT는 진짜 너무 아까워서 말도 안 나오는 얘는 관심 종목에 제가 최우선 순위 관심 종목에 좀 있었고, 얘랑 뭐 녹십자 MS랑 몇 종목 좀 보고 있다가 이제 선택이 좀 다르게 되어진 거죠. KCT를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초급등이 나오는,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수렴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상방으로 큰 슈팅이 나온, 디지털 화폐 재료 자체가 아주 강하다라고 제가 조금 인식을 안 해서, 그러니까 차트나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일선이 이렇게 주가를 한번 탁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SK 바이오랜드랑도 뭐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이날도 뭐 종가 베팅 비슷하게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고 튕기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한 종목들에 한정됩니다. 이 오일선 매매라는 것은. 약한 종목들은 오일선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깨고 떨어져 버려요. 강한 종목들이 오일선 올라오면 딛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죠.
얘도 어쨌든 뭐 매매를 했으니까 보여드리면 요때부터 이제 계속 물량을 사 모아갔고요. 반등이 나와서 시가 근처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종가 베팅을 하면 기간 수익,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좀 손절이든 수익이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9시 늦어도 30분 안으로는 웬만하면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고요. 9시 10분? 보통은 한 9시 10분까지 해가지고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 쳐버립니다. 조금 더 본다고 해봐야 한 30분까지? 종가 베팅을 해놓고 막, 흐름이, 내가 생각한 흐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막 11시, 12시까지 늘어서 홀딩을 한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종가 베팅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손절이라는 것도 좀 매매를 할 때는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없이 막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매매를 좀 짧게 하는 스타일의 트레이더라서 그렇고, 저희 이제 뭐 리딩반에서 할 때는 사실 뭐 오래 가지고 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공인인증서 폐지 테마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단기 과열이 좀 풀리네요. 전자인증도 하루 더 단기 과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릴 거고요. 얘네들은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더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전 종목이 변동성이 너무 좋아요. 얘네 특징입니다. 이 테마의 특징이고, 변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너무 좋죠. 이런 구간 안에서는 솔직히 어디서 매매해도 다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주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변동성이 크고 좋아요. 라운시키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뭔가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면 실력이 좀 많이 늡니다. 그 다음에 이 정말 애증의 종목 시젠, 아까 말씀드린 뭐 남선이나 DPC나 같이 진짜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중에 가장 무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거래량이 최고로 감소해서 조정봉이 뜨는 이 시점에도 거래대금이 1,800억씩 터지니까 뭐 별로 그냥 움직임도 없는데도 거래대금이 3,700억씩 터져요. 이러다가 슈팅 나오면 얘는 그냥 그날은 1조 넘기는 거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는 뭐 시젠이 뭐 매출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고 단연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는 대장이고, 호재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호재가 나오는 가능성도 저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얘도 워낙 좀 무거운 애라서 뺄 때 상당히 지치게 많이 뺍니다. 그러고 나서 오를 때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좀 안 오르고 갭 두고 밀었다가 갭 두고 밀었다가 갭 두고 밀었다가 뿅, 뭐 이런 지치게 만든 다음에 뭔가 좀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리딩반도 가지고 있는데 인내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날 갭 뛰고 밀리면서 봉 자체로만 보면 음봉이어서 별로 보기 싫을 수 있지만, 일단은 11선 이탈했다가 다시 좀 올라탔고요.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올라올 거고, 다시 또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또 쌍바닥 찍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로 이대로 그냥 뭔가 더 이상의 시장에서의 뜨거운 재료가 아닌 이대로 좀 뭐 이제 소멸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 긍정으로 오를 거야 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당연히 대응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 시젠이랑 랩지노믹스 요렇게 두 종목 정도가 일단은 진다키트 쪽에서는 뭐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메디톡스가 품목호가 취소를 앞두고 마지막 어떤 그 뭐 청문회가 22일 날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 날이 뭐 제가 알기로는 6월 4일 청문회가 마지막 변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이제 뭐 사실은 좀 취소 쪽으로 뭐 좀 그 많이 기울어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다가 일단은 뭐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등은 좀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6월 4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충분히 매매는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대신에 오버나잇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찌됐건 그 매매를 할 때 자꾸 잡음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오버나잇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중 단타 매매 정도로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랜드는 최근 시장에서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장 좀 쏠쏠하게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실리고 변동성도 크고 가야 할 자리에서 또 잘 가주는 좀 되게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뽑아 나가는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조정을 일단은 한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괴질 관련주인 조화제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좀 시세를 냈고요. 얘도 저도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흐름 자체는 되게 좀 뻔한데 접근을 하기가 뭐 재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뭐 의구심 이때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테마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을 잃는 느낌이었고 뭐 치료제 쪽도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면 좀 덜 먹더라도 혹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움직일 때 공략을 하는 뭐 방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미리 움직임이 없을 때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좀 움직임이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켜보고 있다가 뭐 포착하는 뭐 그런 매매도 좀 곧잘 저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일단 아무튼 뭐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여졌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에 있다가 횡보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렴의 과정을 거치다가 머리를 상방으로 트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조금 흐름이 슈팅이 나와서 여기 저는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았는데 고점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뽑고 눌렸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얘가 다시 한번 파동을 낼 예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가 이루어졌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게 그림이 맞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라파모스타트 쪽 관련주들도 시원하게 한 번씩 다 반등은 나왔는데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죠. 누가 봐도 좀 털어먹고 좀 나가는 모양새의 흐름이라고 일단 제 눈에는 좀 보여져서 라파모스타트 쪽은 일단 그 제일약품이랑 명문제약은
뭐 이제 당장 추후에 흐름 공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 꼬리를 다시 채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좀 봐야 되지. 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 이때는 뭐 밑에 구간도 공략을 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봉이 캔들 그렇게 이쁘지 않죠. 누가 봐도 좀 슈팅 때려놓고 분봉도 보시면 이런 분봉 진짜 싫어하죠. 이거는 뭐 무슨 참, 네. 누가 봐도 고점에 좀 정리가 되는 듯한, 얘는 이렇게 채우는 흐름이 나와야 추가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야, 얘는 뭐 진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서 과하게 집중받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 제 갈 길을 가면서 정말 잘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샘표랑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상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종목들이라고 좀 언급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야, 뭐 이런 모습들은 진짜 야, 무슨 이거 뭐 테트리스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티가 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만들어내는 흐름이잖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캔들을 만들어냅니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장이 뭐가 어렵냐면, 오히려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하게 이제 수익권의 자리를 준다? 너무 뻔하게 패턴들이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트릭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오히려 빠지는 거죠. 너무 뻔한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너 있게 반등을 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트릭을 쓸 거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익을 못 얻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배우신 분들은 그냥 정석 패턴이 나오면 그냥 사고 보니까는 수익이 또 곧잘 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겪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했고 어려운 장에서 매매를 많이 해와서 그런지 최근에는 뭐 이제 장은 좋은데 장세는 어렵다라고 조금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안에서 뭔가 종목들이 이렇게 매너 있게 반등이 나올 때서 따박따박 나오는 것들이 되게 익숙치가 않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런 좀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금요일날 뭐 가장 좀 셌던 섹터와 종목은 유니온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유니온이 대장이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뭐 서너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대장주를 한 종목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대장주를 하는 경향이 많다. 한 놈이 좀 많이 오르면 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애가 치고 가고, 또 얘가 많이 오르면 또 다른 애가 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유니온이 대장이었는데 누가 봐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을 하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음 주 뭐 초반 월요일 화요일 아주 좀 뭐 최고로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이 모양도 정말 정석으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좀 모니터를 조금 못 보고 있어 가지고 매매를 많이 못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도 수상합니다. 얘는 결국은 이 매물대를 다시 넘기는 시세를 내려고 좀 이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이 위로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얘도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히려 금요일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목요일날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 종목들이죠. 특히 뭐 5G나 뭐 IT 반도체 쪽이 오히려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의 조정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낸 섹터가 아이러니하게도 목요일날은 가장 강했던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뭐
5G 애들도 뭐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죠. 어찌됐건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뭐 이런 수급 종목들은 뭐 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계속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